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런 사람 만나려고 돈 쓴 거 아니에요. 이 헛된 기대가 동경이만도 못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 그럼 박동경은 뭐예요? 박동경은요. 대표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이거 그거잖아. 박동경 씨 아니야? AI가 만든? 대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정사의 현실 남편 상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떠돌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사진 봤을 때 되게 인상 좋고 푸근한 아저씨 같았거든요? 근데 댓글이나 이런 반응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PD님이면 결혼하겠어요? 그거는 인상이 푸근하고 좋다며. 근데 결혼하기 그러니까 봐봐. 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 뭐 절망스럽다. 이런 아저씨 만나려고 내가 결정사에 등록하나.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팩트 하나 날려드릴까요? 이 사진이 불편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뭔데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그래. 근데 댓글 보면 다 내 주변에 저런 사람 없다고 막 부정하던데요? 부정하고 싶겠지. 근데 시장은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동경이라는 사진 한 장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분노하는지 그 구조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다 보고 나잖아요. 이 사진이 왜 불편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박동경 밈의 탄생입니다. 먼저 내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원하는 남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돈 많고 잘생기고 약간 드라마 주인공 박보검 같은 외모에 180에. 그렇지. 맞아요. 박보검의 키 180에 연봉 1억에 최소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있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근데 그런 남자가 현실에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미 그런 남자들은 어리고 이쁜 여자들이 채갔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기대와 현실의 비극적인 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박동경 사진을 보고 분노하는 거야. 왜요? 박동경은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적인 남자 유형을요 시각화한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상상하면 어때요? 설레죠. 그러니까 박보검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소개팅 장소에 딱 나가면 박동경 같은 얼굴이 앉아있잖아. 아니 근데 이 사진 제가 봤을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인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아예 못생겼으면 못생겼어 그러고 웃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은요 못생기진 않았잖아 솔직히. 그냥 아저씨 스타일이잖아. 어딘가에서 실제로 현실에 만날 법한 그런 아저씨이기 때문일 거예요. 진짜 현실적인 얼굴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롱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거지. 박동경 뿐이겠어요. 남자들도 카리나를 예상하고 소개팅 장소에 딱 갔는데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박동경 씨의 조건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뭐 직업은 전문직 정도, 연봉도 최소 1억 이상의 본인 소유의 집도 있어. 거기다가 뭐 원만한 성격에 인상까지 좋아요.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조건만 봤을 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결혼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량주죠. 근데 여자들이 왜 여기서 분노를 하느냐.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고생한 보람으로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 같은 외모를 기대했는데 시장은 어때요? 이게 평균이라고 내놨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고작 이런 사람 만나라고 지금까지 버텼냐. 이런 보상 심리가 터지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보면요. 박동경은 나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이 나에게 보내는 정말 현실적인 신호야. 그러면 이 신호가 왜 대체 나한테 나타나는 걸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솔직히 나이 빼고는 다 괜찮은데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왜 나한테 박동경 같은 남자가 나오나. 저희 같은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정사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완벽하게 소개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은 내 희망사항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철저하게 맞아야 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 그러면 박동경 씨 같은 사람이 저의 상대 매칭 리스트에 오르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같은 회사에서 매칭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핵심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직업, 소득, 집안 환경 이런 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결혼 시장에서 어떤 위치 정도에 있는지, 어떤 상대와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할지 이 범위가 대략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38에 여자분인데 연봉 한 4천에 평범한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일까? 38이면 40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박동경 같은 사람. 근데 박동경 같은 외모가 38에 평범한 여자를 안 만날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박동경은 집도 있고 연봉도 1억이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얼굴이 박동경이라서 그렇지. 조건 자체는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는 왜 운이 나빠서 이런 남자를 소개받지? 이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가진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 내가 1억 모아놨어. 근데 갑자기 300억을 해달래.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시작은 냉정합니다. 예전처럼 남자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박동경도요, 얼굴만 봤을 때 호락호락할 것 같지만 이상형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박동경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거야. 이 신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경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선택은 딱 두 가지뿐이야.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조건을 아예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시장 높이에 맞춰서 내 전략을 바꾸든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동경이를 거부만 하는 거야. 동경이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이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동경이보다 더 못한 사람도 나타난 거야. 제3의 동경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부의 대가입니다. 동경이를 거부한 사람의 이제 대가. 동경님 같은 분을 매칭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런 사람 만나려고 돈 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나오겠죠? 때리면 또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결혼 시장에서 이 헛된 기대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결혼 시장에서 시간이 공평하나요? 아니죠.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요, 직장과 자산이 쌓이잖아. 선택지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유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매칭 가능한 풀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그들이 선택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어떻게 동경이 같은 사람을 해줘요, 저리 가라고 하세요 라고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가잖아?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도 동경이를 선택할 여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30대 초반에는 동경 씨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이 돼. 그때는 이제 이미 괜찮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채가고 시장 밖으로 이제 나가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매칭 풀이 좀 확 달라지지. 동경이만도 못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 동경인데 막 머리카락이 없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동경이를 잡을 걸 이라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30대 초반에 동경이를 거부했던 거가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지였던 거지. 그걸 뒤늦게 깨달아. 물론 우리 동경 씨를 거부하는 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라는 거에는 시간이라는 대가가 붙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요, 다음을 외쳐버리잖아요. 그 시장은 동경이조차도 이제 주지 않아요. 동경이를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이 동경이를 거부한 대가는요, 더 나쁜 동경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부족한 동경이. 하나씩 부족한 동경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능력 있는 동경이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정말 능력 없는 동경이보다 더 못한 그런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어때? 아예 선택지가 없어.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결정사 가면 박동경 같은 남자만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봐봐, 세상에 박동경만 있어? 아니잖아. 잘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훈남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멋진 남자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형으로만 남겨두는 건 괜찮아요. 그럼 박동경 뭐예요? 박동경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요, 결혼은요 이상형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현실과 마주하는 시장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동경님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 시장에서 현 위치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